그 타이밍이란 건 다 필요 없고 미리 앞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되게 익사이팅한 시장이었죠.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많았었죠. 시장이 변동성이 많았는데 오늘은 진짜 이 변동성으로 따지면 역대급 변동성이 나타난 하루였다. 예, 이렇게 좀 위로 치솟았다가 또 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막판엔 다시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뭐 그냥 바로 뭐 결론부터,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는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지금 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장이 이제 조정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일단 뭐 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죠. 예. 뭐 어떻게 됐냐면, 일단 오전에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제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었죠. 연동이 되는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예, 급등이 나왔는데 오전 또 한 차례 이제 10시까지는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발 이제 그 호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나왔으면,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인텔이 삼성전자랑 파운더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운더리가 이제 완벽하게 엄청나게 이제 커질 수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TSMC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퍼지니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주말 동안에 애플카와 현대차에 대한 이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현대차도 또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랑 비슷한 움직임, 즉 대형주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대신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이제 연출이 좀 됐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코스닥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나 싶더니만,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같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 코스닥도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피도 같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때마침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게 있었어요. 어디에서? 바로 비트코인에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만 잘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계속 하늘을 막 뚫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5천만원도 한때 넘었었는데, 비트코인이 20% 넘게,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왜 무너졌냐, 결국에는 차익 실현인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은 언제 내보내냐 차이인데, 사실 오늘도 뭐 장중에 뭐 여러 이야기들은 썰어 나왔습니다. 뭐 이제 무슨 뭐 MSCI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 매도가 일어난 현상,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폭락장이 나올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장이 무너질 만큼 거래대금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이 폭락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뭐 중간에 이제 뭐 북한이 미사일 쏘네, 아니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쏠 가능성이 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전에,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장이 폭락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차익 욕구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 차익 실현에 나섰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짭짤하게 수익을 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오전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팔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기관들이 이제 오늘 하루 만에 3조 7천억, 그것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7천억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뭐 당연히 개인들은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개인이 4조 5천억을 순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팔았고, 오늘 기관은 뭐 역대급 매도를 했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요일날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 뭐 개인들은 어쨌든 뭐 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사기만 하니까 일단 매수를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난 거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되돌림, 예, 좀 다시 이제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우리가 내일을 이야기하자면 아까도 결론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잡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잡은 힌트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발동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쭉 밀려 내려온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근데 그 수급이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업로드 시켰던 내용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히 차익 욕구를 가진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누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룹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룹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존재와 매수를 하고 싶은 존재가 결국엔 최근 들어서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힘이 더 세느냐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부분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 초창기에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세력이 기본적으로 뭐 이제 21선을 아예 깨고 이탈을 시켜버리면 초창기 승기를 누가 잡은 게 돼요?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승기를 잡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저가 매수 유입되는 그 힘보다 매도 힘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예,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지 또는 신규 매수를 붙으려고 매수 타이밍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매수의 시기를 뒤로 늦추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창기 승기를 누가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승자가 이제 누가 잡았냐면 매수 세력이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그냥 바로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또 고점에서 또다시 맞부딪히게 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급과 장중의 수급 간의 싸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매도를 하자는 그 힘이 더 센지 아니면 매수세의 힘이 더 센지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도 힘이 세다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계속 현금화를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대응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매수의 힘이 지금 좀 출렁거렸다고 해서 매수의 힘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치고 올려버리면 굳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제 그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반복되는 질문이 들어오고 저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의 힘,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있는 거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자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개인 예탁금이 60조 이상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부딪혀서 초창기에 이기는 쪽이 승기를 가져가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내일장에서도 보고 내일장에서도 또다시 급락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의 힘이 세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율만 조절을 하면서 주식 비중 대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갈 건지를 그 상황 상관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은 더 이상 필요도 없다, 알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황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항상 시장이 출렁거리면 대부분 뭐부터 하냐면요, 시장이 왜 빠지지?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거부터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액션이,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죠. 또는 예측을 먼저 합니다. 장이 이거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야, 아니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이제 고점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기사를 찾아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지수가 멈춰서 기다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수는 생물체잖아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딱 허비한 시간 5분, 허비한 시간 10분 만에 여러분들이
5%든 10%든 더 손실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요, 만약에 시장에 악재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시장이 빠지기 전에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시장이 일단 다 떨어지고 나서 딱 그때 뉴스가 나와요. 시장이 하락한 이유. 그러면 이미 한 타임 늦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고 또는 뭔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그 시간에 일단 먼저 어느 정도만 액션을 먼저 취해 놓고 그 다음에 뉴스를 찾아보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실 뿐만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주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고 판단하고 예측해 볼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상황 파악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상황에 맞게끔 액션을 먼저 취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찾아본든 간에 뉴스를 찾아보든 간에 예, 그런 이제 뭐 행동들을 하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공지했던 제 2차 카톡방이 이번 주에 이제 오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신청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차 카톡방에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 번호,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카톡 입성, 2차 카톡 입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우리 증권연합TV 직원분들이 지금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입성을 하게끔 할 텐데요. 뭐 오늘 카톡방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 카톡방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카톡방 다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미 카톡방에서 지금 현재 뭐 시장 리딩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2차 카톡방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뭐 진행사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올라오면 굳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카톡방 이동이 시작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다 이동이 됐는데 나는 문자도 보냈는데 왜 나는 전화도 안 오지? 라고 하면 그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하나하나 지금 뭐 관리자분들이 워낙에 카톡 시청하신 분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이 1000명 분을 뭐 한순간에 다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에 전화를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뭐 시차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을 보는 거랑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폭락도 안 했는데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것만 물어봐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딱 그 타이밍에 액션을 취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란 건 다 필요 없고 미리 앞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주식에서도. 근데 카톡방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고 넘어갈 때 그때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되지, 너무 뭐 앞서 나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어차피 다 들어오게 될 거고 전부 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2차 카톡방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득하니 좀 다 끝날 때까지 이동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카톡방을 그동안 정원이 꽉 차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셨던 분들 이번에 2차 카톡방에는 다 들어오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다들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카톡방에는 그동안 못 들어오셨던 분들도 이제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장중에 제 리딩을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마무리 짓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